챕터 3 리눅스 기본 사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리눅스의 로그인 방법 그리고 셧다운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가상 콘솔. 리눅스에서도 여러 화면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런 레벨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자동 완성 기능. 기존 설치하면서 탭을 누르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네 번째, G에디트. G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 편집 기능이 있을 거고, 그리고는 콘솔 상태에서도 메모장을 편집할 수 있는 VI 에디터 사용법을 익히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 마운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설정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실행해 주시고요.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파워온.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른쪽 위에 전원 버튼, 파워, 그리고 전원 끄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로는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이는 김에 이 전원 버튼에 대한 아이콘, 이 아이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죠.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디지털은 0과 1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0, 1이라는 표시고요. 온오프의 개념을 0과 1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콘에 속뜻이 있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터미널 열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워 오프, 그리고 셧다운 -p now, 스타트 -p, 아니면은 init 0번, 이렇게 한번 이 중에 두 가지 한번 각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장 긴 거 -p now. 자,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에서만 이 기능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다른 유저가 접속을 했는데 컴퓨터를 꺼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파워 온. 이번에는 init 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nit 0번. 네, 마찬가지로 잘 꺼집니다. 다시 전원을 온 해주고요. 터미널로 들어가서 셧다운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셧다운, -p, 파워 오프에서 플러스 10, 말 그대로 10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 -c, 캔슬. 아무 메시지가 안 나타나면은 예약이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라는 거는 여러 사용자가 나의 리눅스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관리자가 전원을 끈다 그러면 하던 것을 빨리 어느 정도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종료하겠다 라고 언지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종료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역시나 셧다운, 이번엔 -k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종료가 되지는 않지만 동시 사용자들에게는 15분 뒤에는 종료할 거니까 알아서 잘 마무리를 해줘 라고 메시지를 1분 간격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셧다운 -C로 취소를 시키고요. 이번에는 리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 과정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init 6번으로 하나만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엔터.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재부팅이 됩니다. 내가 관리자가 아니고 일반 사용자라 당연히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도 필요하겠죠? 관리자라면 뭐 다른 사용자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로그아웃을 눌러서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로그인 상태로 나옵니다. 우분투로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자, 우분투로도 로그인을 했습니다. 터미널 열기 들어가면 현재 나는 우분투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용자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루트 계정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sudo su 다시 루트, 여기에서 sudo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su 같은 경우에는 substitute user라고 다른 유저로 변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자 권한을 갖기 위해서 우분투 아이디의 아무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루트 사용자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의 가상 콘솔은 윈도우의 윈도우 탭 기능, 그러면은 여러 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니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맥북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는 기능, 손가락 4개로 트랙패드를 슬라이드를 하면은 화면 자체가 바뀌게 되죠. 새로운 화면, 새로운 모니터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도 리눅스에서는 존재합니다. 이 기능은 컨트롤 알트 F1부터 F7까지, 그래서 모니터가 7개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 윈도우, 이 윈도우는 7번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VMware는 다소 호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마다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적인 증상은 리눅스가 멈추고요. 그래서 재부팅하면은 다시 되돌아오기는 하죠.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콘솔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F 몇 숫자키를 눌러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컨트롤 알트를 누르는 순간 VMware에서 키보드 마우스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요. 그쵸? 컨트롤 알트 다시 클릭, 컨트롤 알트.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VMware에서 단축키를 변경해야 됩니다. 위에 에디트에서 프리페어런스 설정을 들어가서 키 들어가면은 컨트롤과 알트 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시프트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 알트 3개의 키를 누르면은 키보드 마우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고 리눅스에 들어가서 이번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시 들어갔다가 컨트롤 알트 시프트. 자, 이제는 단축키가 바뀌었으니까 가상 콘솔을 쓰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숫자 2, 아무 변함이 없어요. 다시 컨트롤 알트 숫자 3. 오, 바뀌었습니다. TTY 3번으로 다시 컨트롤 알트 숫자 4. 4번으로 바뀌었죠? 컨트롤 알트 5, 컨트롤 알트 6, 컨트롤 알트 7, 7. 네, 7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컨트롤 알트 다시 숫자 2. 네, 숫자 2번으로 돌아오면서 해상도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마 800에 600으로 해상도가 작아졌을 거예요. 아까보다 좀 화면이 작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해상도가 뭔가 가장 작은 걸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실제 모니터였으면은 이런 부분은 없겠죠. 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리눅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저의 컴퓨터에서는 가상 콘솔 1번 F1을 눌렀을 때 다시 되돌아가면은 멈추는 현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F1. F1에는 우분투 사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처음 우분투를 설치했을 때 사용자는 우분투를 등록을 했었고 그 우분투가 1번이 됐으면서 설정창에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게끔 해놨었죠. 그러면 그 로그인 되는 게 2번 창을 세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2번. 잘 되네요. 분명히 전에 테스트할 때는 멈춘 증상이 있었는데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멈추신 분이 있다면 어떠한 규칙으로 멈추는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잘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해상도는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 셧다운의 명령어를 내렸을 때 다른 사용자는 몇 분 후 종료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했죠. 자, 컨트롤 알트 숫자 3번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자,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로 된 거는 한글이 깨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맨 왼쪽에 우분투로 로그인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ls 한글 부분은 확실히 다이아몬드로 깨져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시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루트 권한 사용자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h 플러스 5 그러면 5분 뒤에 종료한다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우분투로 로그인한 컨트롤 알트 F3 보시게 되면 루트 사용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재 시간보다 5분 뒤에 파워 오프 되겠다는 예정되는 메시지죠. 자, 잠시만 더 기다려 보면은 1분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죠. 네, 1분이 지나서 바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영상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실제 1분, 2분을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다시 루트 사용 권한자로 컨트롤 알트 F2번으로 가서 캔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C 캔슬. 자,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알트 F3로 가게 되면 루트 사용자로부터 셧다운이 취소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루트 사용자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실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셧다운의 -K를 통해서 마치 똑같은 정말 종료할 것처럼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이번에는 플러스 2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알트 F3 돌아가면 역시나 똑같은 메시지 2분 후면은 종료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실질적으로 2분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들이 나타나는지. 자, 1분 경과 메시지 떴죠. 근데 1분 후면은 시스템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간이 58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몇 분에 종료가 되겠다 경고를 날리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가상 콘솔 확인하는 거는 종료가 되었으니 로그아웃. 로그아웃으로 3번 꺼주고요. 2번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INIT 런 레벨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런 레벨은 INIT 0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INIT Initialization 0번은 종료, 1번은 복구 모드, 3번은 멀티 유저, 5번은 그래픽 모드의 멀티 유저, 6번은 재부팅 모드. 우리가 해본 거는 0번과 6번을 한번 해봤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이 설정 역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컴퓨터가 켜지면서 기본값 5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모드, 다중 사용자 모드로 현재
X 윈도우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요것을 확인과 또 수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l /lib /sys 탭 sys 탭 /def 탭. 그러면 디폴트 타겟이 한 번에 손쉽게 작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디폴트 타겟 기본값이 그래피컬 타겟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같이 화면을 보기 위해 좀 더 화면을 작게 세팅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 run 레벨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f /lib /sys 탭 sys 탭 /mul 탭 멀티 유저 타겟으로 /lib /sys 탭 sys 탭 /def 탭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번에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되면 된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타이핑하거나 복사하거나 하면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탭을 누르면 현재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 폴더나 파일 이름이 이어서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작성했었던 그러한 부분을 불러오는 기능, 키보드 위,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최근에 작성했던 목록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두 번 엔터를 누르게 되면 디폴트 타겟이 멀티 유저 타겟으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리붓 말고 init 몇 번이 재부팅이었죠? 6번이었죠. 리붓도 되고 init 6번도 가능하고 어느 것 무엇을 쓰던 전혀 상관이 없겠죠. 부팅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TTY1 멀티 유저 모드로 변경됐습니다. Ctrl Alt F2번, F3번, 4번, 5번, 6번, 7번. 네, 7번은 끝까지 안 돌아가네요. 1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멀티 유저 상태로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루트로 로그인을 해주고요. ROT, 비밀번호는 우분투. 역시나 어떠한 한글 메시지가 나오는데 글씨가 깨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윈도우 부분, 윈도우처럼 생긴 그래픽 모드는 X 윈도우라고 얘기했죠. START X, 스타트 X, 엔터. 자, 그러면은 해상도가 높아진 걸로 다시 되돌아왔나 봐요. 자, 근데 아무 화면이 없습니다. 자, 해상도에 맞게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주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Ctrl Alt T 터미널 모드입니다. 밝아졌어요. 좀 어색하죠? 다시 우리가 아까처럼 세팅하기 위해서 ln을 작성해줘야 되겠죠. ln 다시 sf /lib /sys 탭 sys 탭 그래픽 띄고 lib sys 탭 sys 탭 디폴트 탭. 자, 엔터를 치게 되면 변경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이번에는 리붓. 이 X 윈도우는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리소스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이 많이 필요한 작업, 어떠한 서버 작업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X 윈도우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 X 윈도우는 사용자가 잠깐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서버를 한번 구동시키면은 거의 리눅스를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픽 모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서버에서는. 공부할 때는 화면에서 그래픽 모드로 뭔가를 하는 게 좀 더 편안한 부분이기는 하죠. 자, 자동 완성 기능. 근데 우리 벌써 다 했습니다. 파일 이름에 일부분만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 lib 시스템 네, 요 부분이 있었죠. 요 타겟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터미널 열기. 자, 위로 누르면은 와, 재부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러한 흔적들은 히스토리라는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누르면 벌써 52개나 있네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히스토리 -C. 그러면 네, 위로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히스토리. 그러면 방금 작성한 히스토리 하나만 남게 되겠죠. 자, 자동 완성. 한글도 당연히 됩니다. CD를 쓰게 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가장 최상위 루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 LS 누르고 CD 띄고 Shift 스페이스 그러면은 한글로 바뀌어요. 아, 탭 그러면 다운로드 엔터 다시 Shift 탭 LS 아무것도 없네요. 이 상태에서 CD 엔터를 누르면은 바로 최상위 루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CD, ETC, 엔터, ls. 앞에다가 슬러시를 써줘야 돼요. 앞에다 슬러시를 쓰는 이유는 ls 누르게 되면은 지금 ECT라는 폴더가 없죠? ECT라는 폴더가 없는데 완전 최상위 루트에는 ET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CD 슬러시 ETC 앞에다가 슬러시를 쓰게 되면은 절대 주소로 바뀌어요.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 상대 주소.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밑에 있는 폴더로 이동할 거냐, 슬러시를 씀으로써 최상위 루트에 있는 무언가를 이동을 할 거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ls. 자, 그러면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무엇이냐면은 sys로 시작되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쭉 올려보면은 sy로 시작되는 게 하나, 둘, 셋. 요 위에 세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cd 띄고 sys 탭을 누르면 sys로 시작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탭을 한 번 눌렀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뭐지? sys로 시작되는 게 없는 건가? 이럴 때 탭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sys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 t까지 쓰게 되면은 이제 유일한 하나로 되죠. 자, t 말고 c 해봅시다. c를 하게 되면 탭을 누르면은 tl.까지는 공통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d 하나만 할 건지 conf 이 부분을 쓸 건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탭을 한 번 더 누르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는 sysctl.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탭을 한 번 눌렀을 때 반응이 없다?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게 동일한 부분이 또 있나 보네? 탭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그 리스트가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요.
내가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유일하다. 이 상태에서 C를 누르게 되면 이제는 유일하죠. 탭을 누르면은 나머지 게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탭에는 뒤에 있는 부분이 완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탭을 누를 때 그 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이죠, 이거는. 자, 이렇게 탭 기능을 쓰면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가 또는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타이핑하는데 실수가 없으면서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도 배워봤습니다. 엑시트로 터미널을 꺼주고요. G 에디터와 VI 에디터. 자, 이 두 개는 X 윈도우용의 메모장을 쓸 거냐, 터미널에서 메모장을 쓸 거냐.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역시나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G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름 없는 문서 1이라고 G 에디터가 새롭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Shift 스페이스 한글로 바꿔서 안녕하세요. GEDIT를 실행 중입니다. 잘 작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만 작성을 하고 저장. 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고 컨트롤 S 단축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면 자, 그래픽이 조금 잘 안 돼요. 이거 좀 이상하죠? 자, 위에 있는 게 머리인데 머리 있는 부분 살짝 잡고 움직이면 네, 뭔가 이렇게 다시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상머신에서 실행을 해서 그래픽이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잘 되고 제 거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지워서 text1.txt 텍스트 파일 확장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네, 이름이 바뀌었죠. text1.txt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 자, 그러면 이름에서 잠깐 차이점이 생긴 거 혹시 보이셨나요? 앞에 별이 생겼습니다. 다시 저장. 별이 사라졌죠. 무언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별이 나옵니다. 이 별은 수정됐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당겨서 X로 꺼줍니다.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좀 쭉 올려보면 휠 마우스로 휠이 잘 안 먹히는데 자, G 에디터를 실행을 하고 뭔가 워링이 떴어요. 자, 이 워링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작성할 때 G 에디터가 한글과 약간의 호환이 좀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로 올려서 엔터. 자, 얘를 조금 옆으로 당겨서 G 에디터가 실행 중 영문 AB, ABC, ABC, DEF, DEF 전혀 상관이 없는데 Shift 스페이스로 자, 가 하나 썼는데 에러 메시지가 4개가 났어요. 네, 벌써 한 페이지를 채워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글과 약간의 호환이 안 맞지만 저장은 잘 돼요. X를 누르고 저장하지 않고 닫기. 자, 이런 식으로 G 에디터를 실행하고 저장하고 종료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실행할 수 있는 VI 에디터. VI 에디터는 처음에 실행하면은 무조건 키보드로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터미널이라는 게 마우스 동작이 없이 모든 걸 키보드로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명령 모드,
I나 A, insert, append 둘 중에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바로 입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I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밑에 끼워 넣기라는 게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뭐든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작성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명령어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ESC. 그러면은 밑에 있던 띄워넣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커서는 또 위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작성하면 밑에다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근데 무작정 작성할 게 아니고 콜론, 땡땡이, Shift 콜론 누르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입력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WQ. 자, 그런데 그냥 WQ를 누르면은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지가 안 나와 있죠. WQ는 라이트 퀴트로 저장하고 종료하겠다는 뜻인데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고 종료할지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대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파일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다시 Shift 콜론 해서 qw 띄고 text2.txt. 자, 이러면 ls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1과 텍스트2가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vi 에디터로 텍스트1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text1.txt.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gedit를 통해서 만들었던 게 그대로 오픈이 됐습니다. 자, A를 눌러보면 아까는 I를 눌렀고 이번엔 A를 눌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성이 잘 됩니다. 이번에는 gedit를 안고 vi를 실행 중입니다. 잘 작성되고 변경 아이고 이렇게 지워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ESC 누르고 콜론 Shift 땡땡이 QW 그냥 QW 누르면 되죠. 왜? 기존에 있던 파일을 불러왔으니까 저장하고 종료하겠다 라는 부분이 돼요. ls 파일 자체는 이름이 다르게 변화된 게 없으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vi text1.txt를 누르면은 원래대로 A를 눌러서 gedit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ESC 땡땡이를 누르면은 이번에는 바꿨지만 저장하지 않고 종료를 하는 방법. 바로 느낌표를 작성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표 느낌표. 자, 여기서 클릭을 해야겠네요. 자, 표 느낌표. 이러면은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종료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됐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불러오면 되죠. vi 에디터를 실행 중입니다. vi가 그대로 있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는 A 뒤에다가 무엇이든 변경해 봅니다. 자, 무언가를 변경을 했어요. 그쵸? 변경을 했는데 잘못해서 컴퓨터가 꺼지거나 또는 뭔가에 예기치 않은 에러 때문에 현재 이 터미널이 종료가 됐습니다. X를 누르고요. 강제로 터미널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임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비정상적 종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터미널 열기에 들어가면 ls 그러면은 파일이 그대로 있어요. vi 에디터에서 text1.txt 엔터. 그런데 아까랑은 다릅니다. 주목인 부분과 쭉 읽어보면은 어쨌건 swap 파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즉 임시 저장 파일 swp라는 확장자로 가진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전에 원치 않게 종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읽기 전용으로 열기, 무조건 편집, 복구, 삭제, 끝내기, 버리기. 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태 거, 기존 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처음부터 편집을 하겠다. 요 뜻이 됩니다. esc 땡땡이 q 다시 한번 vi를 누르면 역시나 그대로, 자, 잘 보면 이미 복구하셨다면 수학 파일을 지우셔야 이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이 수학 파일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이 임시 파일이 있으니까 정말로 괜찮아? 계속 진행해도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파일로 복구하고 싶으면 R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작성했었던 마지막에 무엇이든 변경해 봅니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esc 땡땡이 qw ls. 자, 근데 그냥 ls 하면 아까도 사실 수학 파일이 안 보였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숨어있는 파일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은 -a라는 옵션을 줘야 합니다. ls-a. 자, 그럼 아직까지도 이 수학 파일이 남아 있어요. 위로 vi edit text 1.txt 실행하면 역시나 계속 나타납니다. 왜? 수학 파일을 지우셔야만 이 메시지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D를 누르면 삭제가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Q를 눌러주고요. ls-a 파일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rm remove 그리고 .tx 탭, 그러면은 이 파일을 삭제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엔터. 다시 ls-a. 그러면 삭제가 되었죠. 자, 왼쪽에 화면에 있는 -rf, 이거는 뭐냐면은 -r 같은 경우에는 recursive 디렉토리와 false, 강제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파일이 없거나 쓰기 보호된 파일일지언정 그냥 경고 없이 삭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폴더 안에 모든 것을 무조건 삭제하겠다. -rf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파일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rm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수학 파일이 현재로서는 없죠. 자, 그러면 다시 vi 띄고 text1.txt 엔터. 이제는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esc 땡땡이 q. 자, man 매뉴얼을 뜻합니다. man. 단순히 man이라고 쓰면 어떠한 매뉴얼을 원하는데 라는 물음이 나오죠. 다시 man 스페이스 vi를 해볼까요? vi에 대한 매뉴얼을 보여줘.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매뉴얼은 위, 아래 볼 수 있고요.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방향키 위에 있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이 검색 기능이 있겠죠? 검색 기능은 슬러시를 누르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VIM이 굉장히 많으니까 VIM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쓰게 되면은 쫙 블럭으로 지정돼서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어딘가에 있을 원하는 단어를 찾고 싶으면은 next, n을 누르게 되면 계속 같은 단어를 원하는 부분에 찾게 되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매뉴얼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옵션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Q를 누르면 종료가 돼요. 많이 쓰게 되는 이 VI 에디터 단축키를 살펴보면 I 또는 A가 입력이었죠. 현재 커서의 다음 행의 입력, O, 한 글자를 지우고 입력, S, 굉장히 다양한 옵션의 단축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거는 방향키 H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고요. 자, H, 키보드에 있는 H를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자, L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뭔가 좌우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아래, K는 위에. 물론 방향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단축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리눅스에서 왼손은 ASDF, 오른손은 JKL 세미콜론 이렇게 키보드를 살포시 올려놓는 게 기본 자세잖아요. 이 자세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라는 뜻으로 단축키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커서로 가는 순간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단축키들이 익숙해지면 정말 움직임 없이, 손목의 움직임 없이 빠르게 현재 위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익숙해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다양한 단축키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엔 마운트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트라는 거는 장치에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고 깔끔하게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 리눅스에 어떠한 장치들이 연결됐는지 보고 싶으면은 마운트를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엄청 많이 연결들이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어떠한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눅스에다가 CD롬을 마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CD롬이 마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제를 먼저 해주고요. on mount /dv cd 탭. 자, 근데 CDR이 뭔가 있나 봐요. om.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CD를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운트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서 VM, 맨 밑에 세팅. 리눅스를 설치가 끝나고 나서 ISO 파일을 해제를 해줬죠. 다시 넣을 겁니다. CD 들어가서요. 위에 있는 두 개 다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ISO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 데스크탑, 열기, OK를 눌러주면 자, 이제 잠시 후 여기 아이콘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CD가 마운트가 됐네요. CD 이미지가 마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마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마운트라고 작성을 해보면 역시나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표시가 될 겁니다. 미디어 루트 우분투 쭉쭉쭉쭉쭉 파일 이름과 위치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죠. 마운트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안에 있는 CD 이미지 파일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자, 저장된 위치는 미디어 루트 우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d 슬러시
미디어 루트 슬러시 우분 탭. 자,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UB 탭. 그러면 한 번에 쫙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은 안에 있는 ls 모든 파일을 접근할 수가 있죠. 지금은 앞에 지금은 앞에 사용자가 누구고 장치 이름은 뭐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pwd 그러면은 순수하게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다 라는 부분에 폴더명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pwd 같은 경우에는 print working directory 현 위치를 찍어 달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한 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cd casper casper 다시 ls 그러면은 각각의 파일들이 여러 개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건 폴더고요. 폴더인지 파일인지 약간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ls-l 그러면은 각각의 파일들에 대한 상세 버전으로 나와 있죠. 왼쪽에 요거는 권한 read only RRR 사용자와 용량 만들어진 날짜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줄이 넘어가서 이 두 줄로 표시가 됐는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자, 한 줄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죠. 보게 되면 이 밑에서 네 번째 파일 1.9기가 우분투 설치할 때 이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부분으로 압축이 풀어지면서 원하는 파일이 올라서 설치가 되면서 우분투가 설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특정 폴더 안에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운트를 해제하겠다. 언마운트를 하게 되면은 U 마운트 띄고 슬러시 dv 슬러시 cd롬 그러면은 하기 비지 현재 누군가가 특정 폴더를 읽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마운트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cd를 누르면 루트 권한의 최상위에 있는 폴더로 이동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언마운트 위로 엔터 그러면은 아무 표시 없이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다시 마운트를 실행해 보면 아까 맨 마지막에 CD롬이 마운트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실제로 마운트와 언마운트 해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마운트 했더니 왼쪽에 있었던 아이콘도 사라졌죠. 진짜 완벽하게 언마운트가 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언마운트를 했으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세팅 들어가서 CD 체크 두 개 꺼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리눅스에서 CD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제로 해제할 거냐? 라는 부분으로 물어보는 부분이죠. 네, yes 눌러주고 어차피 언마운트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분투의 X 윈도우가 아닌 이번에는 서버 B를 똑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전원 오프를 한번 해볼까요? INIT 0번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B를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버 B 파워 온. 됐습니다. 여기에서 루트 ROT 우분투 로그인이 됐죠.
자, 마운트 한번 해봅니다. 마운트. 그러면은 CD가 마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안에 다 나와 있네요, 화면에. 자, 미디어에 뭐 CD롬 들어가 있는 게 열심히 찾아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VM 세팅 CD 위에 두 개 체크를 해주고요. ISO 이미지 다운로드 폴더에 라이브 서버 열기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디어라는 폴더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ls 아무것도 없어요. ls-l 슬러시 미디어. 자, 그러면 미디어라는 폴더는 존재합니다. 그 안에 토탈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mkdir make dir 미디어 cd롬. 그러면은 미디어라는 폴더 밑에 cd롬이라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ls-l 슬러시 미디어. 그러면은 cd롬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제 마운트 시켜줍니다. 마운트 슬러시 dv 슬러시 cd롬. 이 위치에 있는 cd 이미지를 슬러시 미디어 슬러시 cd롬 위치에다가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엔터. 자, 그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죠. 마운트를 엔터를 치게 되면은 맨 밑에 cd롬에 마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ls 슬러시 미디어 cd 탭. 그러면은 정말로 cd 이미지 안에 있는 파일들이 마운트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unmount. 자, umount예요. un이 아니고 umount 슬러시 미디어 슬러시 cd롬. 그러면은 해제가 됐습니다. mount. 마지막 줄에 있었던 cd롬 마운트가 사라졌습니다. 서버 B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init 0번. 그래픽 모드인 서버 리눅스를 실행을 해서 ISO 파일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파워온. 리눅스에서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ISO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gen iso image 라는 패키지인데 이 gen은 generate iso image의 줄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dpkg -get -selections selection gen isoimage 엔터. 자, 그러면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인스톨 나와 있네요. 이 dpkg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우분투 리눅스는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데비안의 D입니다. 그래서 데비안 패키지 중에서도 GNISO 이미지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ls boot boot라는 폴더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특정 파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파일을
ISO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gen ISO image 띄고 -r 마이너스 대문자 j 그리고 -5. 자, -r과 -j 같은 경우에는 ISO 이미지에서도 특정 규격이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록리치라는 ISO 규격을 사용을 하고요. -j 같은 경우에는 졸리엣이라는 ISO 규격을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의 규격을 이용을 해서 -5 생성을 해 달라 라는 뜻이고요. 이제 파일 이름 boot.iso 파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슬러시 boot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파일과 폴더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가 되겠죠. 실행을 하면은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ls 위에 보이시죠? boot.iso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파일을 마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마운트를 미디어라는 폴더에다가 넣었듯이 미디어 폴더 안에다가 ISO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생성해서 그 폴더에다가 마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슬러시 미디어 슬러시 ISO. 자, 그러면 ISO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마운트 -o 루프 boot.iso 슬러시 미디어 슬러시 ISO. 자, 여기에서 -5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5입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는 루프백이라 그래서 특정 이미지 파일을 가상 디스크 장치로 마운트 할 때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CD롬을 가지고 마운트 시켰죠. 우리가 ISO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했지만 리눅스 입장에서는 CD롬에 CD를 넣은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ISO라는 파일 자체를 리눅스 안에다가 마치 CD롬처럼 가상 디스크 장치로 마운트를 할 때 -5 루프백이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마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MOUNT. 자, 맨 마지막에 루트의 boot.iso 파일이 on 미디어 슬러시 ISO에다가 마운트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마운트가 됐다라는 거는 미디어의 ISO 폴더 안을 확인하면은 보트에 있는 파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ls 이고 -l 미디어 ISO 이 내용과 ls-l 슬러시 boot 두 개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렇듯 특정 파일, 특정 폴더를 ISO 파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마운트까지 하는 것을 해 봤습니다. 마운트 해제도 해줘야 되겠죠? umount 슬러시 media.iso 자, 마운트로 확인을 하면은 마지막 게 없어졌고요. 당연히 위로 확인을 하게 되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리눅스의 기초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 리눅스는 이제 종료를 해주고요. init 0번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X 윈도우 환경에서 시스템을 종료하려면 오른쪽 위에 역삼각형 클릭을 하면은 컴퓨터 끄기 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퓨터 끄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었죠. 터미널 모드에서 파워 오프, 셧다운 -P, now, alt -P, init 0번을 이용해서 리눅스를 종료할 수 있었고요. 셧다운에서 옵션을 이용하여 -P는 파워를 얘기하죠. -P는 파워 오프를 얘기합니다. 10분 후에 종료하겠다. -R은 재부팅, 리붓을 얘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종료를 하겠다. 재부팅을 하겠다. -C는 예약된 종료를 취소하겠다. -K는 정말로 종료할 거는 아니지만 15분 뒤에 시스템이 종료된다라고 동시에 접속해 있는 다른 유저들한테 메시지를 1분 간격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텍스트 모드에서 로그 아웃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로그아웃 또는 exit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가상 콘솔이라고 콘솔,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처럼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펑션 1번부터 펑션 7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런 레벨. 자, 런 레벨은 우리가 init 인 부분이죠. init 0번을 실행하면은 종료 모드. 1번은 시스템 복구 모드. 3번은 텍스트 모드인데 다중 사용자. 5번은 그래픽. 6번은 재부팅이 되죠. 런 레벨이라고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처음 부팅이 되면서 리눅스가 들어갈 때 처음 실행하는 부분 역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런 레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설정된 레벨은 디폴트 타겟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 완성. 일부만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 알아서 나머지 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물론 파일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폴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탭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총 탭을 2번 눌렀을 때 동일하게 시작하는 리스트들이 밑에 나오는 부분도 있었죠. 자동 완성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 역시 커서키 위로 아래로 누르게 되면 이전에 반복했던 거, 그 이후에 다시 사용했던 것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 전체에 대한 내역이 쫙 한 번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에디터는 X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윈도우의 메모장 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텍스트 버전으로는 VI 에디터가 있습니다. VI 에디터를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명령 모드가 들어오는데 I 또는 A를 누르게 되면 바로 insert 또는 append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드로 진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다. ESC를 누르게 되면 바로 명령 모드가 되고 특정 명령어 이때는 꼭 앞에다가 콜론을 써줘야 되겠죠. 콜론 W는 저장, 표는 종료, 느낌표는 취소 이러한 부분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콜론 모양이 있네요. VI 에디터를 사용하다가 예기치 못한 종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자동 저장인 부분으로 수합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합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파일을 열게 되면은 수합 파일이 있다 없다가 바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습을 안 해봤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s를 사용을 해서 어떤 문자열을 어떤 문자열로 바꾸겠다. 우리가 검색 치환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set number라고 있어요. set number를 입력을 하면은 그 에디터의 맨 왼쪽 각각의 행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리눅스를 켜고 VI 에디터를 실행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글자들을 좀 작성을 해보고 ESC set number를 작성을 하면은 각각의 줄 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다시 ESC %S 슬러시 어떤 문자로 꾸겠다. 엔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특정 문자들이 특정한 문자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man 명령어는 리눅스의 매뉴얼의 약자로 man 띄고 어떤 특정한 명령어, 특정한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그 명령어에 맞게끔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리눅스에서 하드디스크라던가 CD-ROM, USB,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마운트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ISO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 generate ISO imag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마운트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가상 디스크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리눅스의 기본 사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